눈에 핏발이 솟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가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 오늘은 김지원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경기소재대학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소비자 주거학을 부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3세로 지원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합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공기업 사무행정 직무인데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7, 토익 770점, 한국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획득. 고민은요. 취준 초년생이라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올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던 김지원 학생의 프로필을 같이 보셨습니다. 신쌤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딱 보시면은요, 우리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야, 딱 가점 받는 거 준비 딱 했네. 이런 걸. 네, 가점. 여기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자격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모든 공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은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무슨 공제회, 예. 무슨 연금 이런 데들이 이 사회조사 분석사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그리고 이 MPS 그리고 무슨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데 지원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준비를 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준비를 좀 탄탄히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고민부터 해결해 볼게요. 네. 이제 막 취준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데요. 네. 이 눈에 띄는 자소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 저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왜 뉴스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BTS 뭐 전국 점점점 하면 일단 클릭부터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클릭하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읽다가 읽을까 말까 고민하듯이 예, 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한 두세 줄 읽다가 아니면 안 읽어요, 사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첫 줄에서 한 셋째 줄까지 다 몰아야 돼요. 아, 함축을 해야 되군요. 그렇죠. 그래야지 딱 눈에 띄는 자소서가 되거든요. 초반 근데 러쉬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초반 러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승전결로 글을 쓰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이제 결승전으로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앞에 먼저 넣어라, 세 줄에. 그래야 본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 야, 이거 완전 일기인데? 이런 식으로 딱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못 쓰는 자소서가 되는 거죠. 네.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가 적은 만큼 두 개의 항목을 첨삭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의 항목은 1번.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본인이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당시 상황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야, 일단 뭐 설명이 좀 길어요, 질문이. 네. 좀 헷갈리는데. 네. 세미 씨, 이 항목의 네. 평가 의도는 뭐 같아요? 어려웠던 경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복합형 질문인데 네. 두 개를 물어보죠.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라. 네. 그리고 그때 노력을 써봐라. 네네네. 구체적으로. 예. 자,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네. 잘 경험과 보시면요. 노력.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을 사례로 갖고 와라. 딱 이렇게 돼 있는 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례를 갖고 올 때 사례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역할이 뭐였고 그래서 배운 게 뭐냐.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네, 근데 쓰게 되면 보통 이제 약간 변명식으로 그냥 쭉 드라이하게 아주 쓴맛 나게 쓰죠. 그럼 재미없죠. 안 읽죠. 탈락.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좀 앞쪽에 함축해서 그럼요. 일단 볼 수 있게끔 네. 써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썼을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항목 첨삭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좀 읽어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보면 협상을 통해 고객 만족과 근무 중인 가게 이익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거 처음에 한 줄로 딱 써주는 건 되게 좋죠. 네, 딱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인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한 줄 앞에 읽고 싶은 거, 관심을 끌게끔 탁 끌고 나오는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이건. 이건 잘했는데 뒤에가 문제죠. 자, 선물용 과자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이 과자를 가져와 포장을 요청했고 이거 손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가게에 손해가 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죠? 네. 네.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네. 네.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쓰면 안 돼요. 뭐든지.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니죠. 네. 서비스가 아니라 훈계가 돼버리겠네요. 훈계가 돼버리죠. 그쵸, 그쵸. 손님 가르치면 손님이 싫어하죠. 예. 예, 예.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손님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추가 요금 없이 담아주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는 손님을 서두가 주셨습니다까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이죠. 네. 자, 일곱 줄을 읽어보시면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썼죠. 네네네. 자, 이거 뭔가 와닿으세요?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게 좀 설명인 거 설명이죠. 같아요, 그냥 이거 저스트 일기예요. 예. 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도 부족한데 그냥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쭉 하고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로 끝나요. 자, 그럼 차라리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노력했는지를 써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 글이? 근데 여기에는 그냥 쭉 설명만 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손님이 생각하는 가게의 이미지를 줄일 수 있었다는데, 자, 여기에서 이러한 경험이 지금 건보에 입사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직무와 연결해서 써주셔야죠. 왜? 아까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비포, 애프터. 애프터가 없죠. 그래. 아하.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글을 처음에는 좀 잘 썼어요. 첫 네. 줄에 딱 눈을 끌게 하는 것은 되게 잘했는데 네. 그 뒤로 건보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로 연결시키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항목도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항목 2번.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 어떤 과업인지, 당시 본인이 취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오. 이거 역시 저는 좀 이렇게 일단 질문이 길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세미 씨, 네. 이 평가 의도가 뭡니까? 뭔가 그 업무 처리 방식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 질문 같은데요. 그래요. 나는 아예 파악이 안 되네. 일단 이런 거는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NCS 직업기초 능력에 준하는 걸 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시면요, 자원 관리랑 문제 해결 능력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아, 그래 이게 네. 아니에요? 네,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취준생들이 공기업에 접근할 때는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거를 자소서 항목에 넣어서 물어본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과연 그러면 우리의 지원자는 우리 신쌤의 말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자소서를 썼는지 첨삭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도 보면은요, 본인이 경험을 기반으로 업무 특성을 분석하고 과업 시간을 분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 썼죠? 오, 또 첫 줄만 들으면 또 네. 완벽해, 퍼펙트야. 이 친구가 정말 재밌는 게 일단 앞줄에 네. 딱 본인이 뭘 여기서 항목에서 뭐 요구하는지 딱 써요. 맞아요. 이거 되게 잘해요. 근데 앞에 보면은 왜 스펙이 네. 딱 가점 받으려고 딱 맞춰놓은 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분은 한 대학교 2학년 한 요때부터 아예 공기업 취업 준비하고 들어온 분일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일단 첫 줄 아주 좋다. 그러니까 100점. 이분 같은 경우는 첫 줄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서류에서 꽤 먹고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리고 C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C 기업이라고 쓴 거는 아마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밝히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일단 알아두실게요. 자, 경험 경력란에 어디서 일했는지 쓰거든요. 네. 거기에 쓸 때 주의점. 학교가 드러나거나 학교의 지역적인 게 들어가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하면서 뭐 관악점, 그런 식으로요. 신촌점, 이렇게 하면 우리 알죠.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굳이 C기업이다 여기 쓸 필요는 없고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사람과 일주일 있었던 사람과는 당연히 경험치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던 실습이다라는 거를 일단 써주는 게 좋지요. 네. 그게 여기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업,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두 업무를 같은 날 맞춰야 하는데, 자, 이 두 업무가 뭔지 우리는 모르죠, 일단. 예, 예. 네, 그러네. 설명이 없죠. 읽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다라고 좀 친절하게 더 써주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나오죠. 일기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씁니다.
특성을 파악했고 뭐 대략 시간이 걸리는 거 알았고 데스크에서는 어떻게 했고 데이터가 교차가 어떻게 했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뚱뚱뚱 써 있죠. 네네. 자,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했는지. 자, 그럼 이거 우선순위를 현장 실습하는데 본인이 맘대로 하나요? 아니죠. 자, 네. 이것도 모든 회사에서는 협업 작업 누구랑 네네. 같이 해요. 그러면 네. 같이 실습을 나갔던 애들과 협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선배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같이 현장 실습하는 친구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검토를 받아 순서대로 어떻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교차하기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했다. 자, 요거가 사실 제일 먼저 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쵸? 사실은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거를 제일 먼저 해주면서 왜 이걸 우선적으로 했는지를 쓰고 그 밑에다가 어떤 업무였는지 쓰면 되겠죠. 처음부터 두 가식으로 쓸 정도면요. 작가예요, 작가. 그건. 그러니까 등단해도 돼요. 그쵸. 어렵죠. 어려워. 말도 안 돼요. 그 정도 쓸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문해력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못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놓고 좀 퇴고를 한다 그러죠. 네. 근데 우리 취준생들 문제 퇴고를 안 해요. 한번 쓰면 그래요? 끝. 네, 막 쓴 다음에 이게 괴롭거든요. 아 있었습니다 하면 딱 이제 끝내요. 거기 네. 아 네. 진짜요? 보통 그래요. 근데 근데 많이 읽어보시나 봐요 보니까. 아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네. 그래도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기업이면 그러니까 이제 면접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전에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아 그래 좀 네. 도움을 좀 많이 주세요. 예. 제가 이따가 네. 연락. 네. 본인이 일단 했던 업무가 어떤 거였는지 딱 정해줬잖아요. 우선적으로 수행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써주고 뒤에다 써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좀 아쉬워요. 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쌤이 뽑은 광탄의 원흉은 무엇일지 지원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가게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손님이 생각하는 가게 이미지 역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좀 저는 지적할게요. 아까 전에도 한번 네. 찝어주셨어요 이 네. 부분. 네. 근데 이게 아까 전에는 말씀하셨을 때 네. 이미지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쵸. 뭐 어떻게 지켰는지 뭐 네.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여기를 이걸 빼버리고 차라리 내가 건보에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이렇게 약간 포부처럼 아부처럼 쓰는 걸 문장으로 한번 저희 만들어 볼까요? 차라리. 아, 네네. 좋습니다. 뭐 네. 앞에 내용은 약간 좀 네, 생략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뉘앙스만 던져볼게요. 네. 손님의 불편함을 저의 친절함으로 해소시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에 들어가게 된다면 손님의 불편함이 아닌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저의 친절함으로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잘 썼어요. 오, 상급 또 째려봐요. 상급이야, 상급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상중하시면 상. 오, 네. 부담이 되는데요. 오, 잘 썼는데? 그래서 내가 맨날 먼저 하는 거야. 아, 먼저 하는 게 편해. 건보공단에서 저의 협상력과 친화력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평이하죠. 네, 평이하죠. 저 같으면은 전중 정도 될까요? 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못 쓴 건 아닙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친절함을 대표하는 신입사원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선배님들이 쌓은 신뢰를 앞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또 쓰면 아부가 딱 들어가네. 그래, 아부. 이게 차이예요. 우리 아재 세대들은 이걸 잘하거든요. 이거 좀 혹시 딸랑딸랑이 되는군요.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MZ 세대들이 요거 약해요. 네. 좀 약해, 이걸 약해. 이걸 좀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사회생활하면서 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건데 살짝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네, 오늘은 이현우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은 부산 소재 4년제 졸업 유예고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6살. 지원 기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금융공기업 사무행정 직무라고 해요. 경험을 살펴보면요. 학점 4.11, 토익 905점, 한국사 1급, 공기업 현장 실습,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고민은요,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범위가 채용 전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중급 회계까지 하면 되는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와 인턴 경험이 있지만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아서 관련 경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소서 직무 역량 항목에 어떤 사례로 어떻게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 하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인턴에 지원을 했었던 이현우 학생의 자소서를 살펴봤는데요. 네. 신쌤이 보시기에는 이 자소서 어떻습니까? 딱 보시면은 공기업형 스펙이죠. 네, 일단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쵸. 한국사가 그렇죠. 있다. 띵띵띵 하죠. 예. 커마는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스펙이고요. 학점 좋죠. 네, 학점 물론 쓰는 날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학점이랑 토익이 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캠코나 여기 보면 금융공기업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본인이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여기 쓰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니까 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좋아야지 뽑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준비도가 높은 사람이 좋은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한 사람이 캠코를 넣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굉장히 캠코에 지원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한 스펙이다. 자신감 있는 거죠. 고민부터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금융공기업 필기시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명확하지 않죠. 네, 중급 회계까지 하면 되는지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해요. 일단은 여기 보통은요. 기출 문제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모른다는 질문인데 객관식 재무관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론적인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숫자로 표기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논술이든 서술형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무관리책을 기본적으로는 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의 필기 문제는요. 뭔가 논란의 이슈가 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만큼 시비가 없죠. 이론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론을 많이 내요, 문제를. 그래서 이론 암기가 중요하다. 이론 그래서 암기. 이론을요, 저는 그 빽빽이 아세요? 네. 예, 저 몰라요. 네. 예, 갑자기 할 뻔했어요. 네, 안 넘어오네요, 오늘. 네. 중급 회계에서 나오는 이론을 따로 노트에 정리해서 외워보세요. 자, 그럼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지금 여기 금융공기업에서 직무 필기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먹지를 만들어라. 네, 먹지. 예. 아시면서. 예, 또 두 번째 질문도 네, 있었죠. 인턴 경험이 있지만 주요 업무를 맡지 않아서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자소서 직무 역량 항목에 어떤 사례로 어떻게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인턴한테 주요한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신입 사원이 말도 안 돼도 되죠. 못 맞는데. 일단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일단 인턴한테 주요 업무를 안 시키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인턴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를 했다라고 자소서에 막 쓰잖아요. 그러면 에이 어서 약을 팔어 이렇게 안 봅니다. 믿는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면은요 나이대가 다양해요. 예. 그래서 좀 조직 적합성 위주로 내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배웠고 그게 되게 중요한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 내에서 사람들하고 지내야 되는지 배웠다로 풀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뭔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했었어요 이러면요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네. 야, 약간 그러니까 뭐 내가 뭔가 일적인 것보다는 조직 문화를 배웠다 정도만 해도 그럼요. 충분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의외로 대학생들이요 이거 약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사실 옛날에 고등학생 때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몇 년 지났다고 다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활 할 때는 내가 스케줄 짜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시간을 내가 관리하잖아요. 자, 그러다가 매일 아침 9시까지 어디 가야 되면 이거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자체가 직장 생활을 체험해보는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배우는 시간이다. 예. 맞아요, 진짜.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입니다.
캠코에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는 무엇이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하시오인데요. 이 문항 평가 의도는 뭘까요, 소영 씨?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너가 제대로 알고 있니?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직무에 맞는 뭐 그거를 네가 준비를 하고 있고 뭔지가 필요한지 알고 있냐? 네, 역량이 뭔지. 아하, 맞습니까? 아, 방금 이제 소영 씨 뭐 질문이 어려워서 팍 펜을 던지죠. 자, 이거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 일단 어렵죠? 길면 어려워요. 길면. 길면 네. 어렵죠. 어려운 건데. 자, 일단 이거는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직무 네. 수행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강점이 뭐냐. 음, 그래서 이거를 자, 그 강점을 설명하는데 직무와 연관된 경험으로 쓰세요죠. 정확히. 네. 네. 과연 오늘 우리 이현우 학생은 정말 선생님 말대로 네. 정말 잘 넣어서 만들었을지 네. 지금부터 첨삭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두 개로 나눠 썼습니다. 네. 제가 강조합니다. 700자가 안 되면 하나로 쓰고 넘어가면 두 개로 써도 무방하다. 네. 자, 캠코만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따뜻한 로봇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요. 비중이 안 맞죠? 밑에가 좀 더 그쵸? 기네요. 요런 게 보기 안 좋아요. 사실은 스플릿 할 때는요.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안 좋아요. 조금 분량을 맞춰라. 나눌 거면. 자, 처음에 인턴 입사 시 희망 직무는 가게 지원 직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써줬죠.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인용이 너무 길어요. 타인을 돕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준 일을 수행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보람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뭔가 너무 길죠? 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인용을 너무 길게 갖고 오면요. 글 실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접 인용으로 좀 바꿔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들의 대출을 늘려온 상황에서 캠코가 가계 지원업을 중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죠? 네, 지금 뭐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 그리고 특히 여기가 이제 부실 채권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직무에 대해서는 잘 썼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커지고 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자신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죠.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 뭔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이 기대를 확 꺾죠. 아하. 네.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저 같으면 가계 지원 업무에서 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를 생각해서 거기에다 저 같으면 다른 걸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또 그게 없어서 그렇지 이 내용 자체는 또 잘 썼어요. 잘 보세요. 자, 그런데 갑자기 캠코가 늘어납니다. 다 줄마다 나오죠. 예. 자, 이런 거가 뭐냐면 과제일 것입니다 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쓰죠. 현장에서 또 캠코 나오죠.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도 또 한참 있다가 또 추후 캠코. 자, 이렇게 글을 띄었으면 이렇게 써요. 그렇군요. 네, 너무 공감된다.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네. 기업 이름은요 한두 번만 들어가도 돼요. 좀 너무 많이 들어가긴 너무 많이 하네요. 들어갔죠. 네. 가계 지원 직무는 써주죠. 사명감과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본인 직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한 거죠. 네. 잘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하면서 밑에 세 가지를 둡니다. 네. 자, 근데 밑에 세 개에다가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몰빵하고요. 위에는 설명만 했거든요. 그러네요. 밑에는 세 네. 가지의 경험, 약간 그쵸? 사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 등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위에도 하나 넣고 밑에도 넣어서 두 개의 사례를 스플릿하면 모를까 위에는 그냥 쭉 쓰고 아래에다가 그냥 세 개를 쭉 넣어버렸거든요. 이런 거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 민원 응대를 하면 고객 응대 및 소통 역량을 쌓았습니다. 했으면 어떤 걸 본인이 했는지 써야겠죠. 네. 근데 없죠. 그냥 빈도순으로 서열화 있고 대기 시간을 줄이면서 자, 이게 뭐 사무적인 일을 했는데 어디서 의사소통이 튀어나와요? 안 나오죠. 전혀 잘못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민원인한테 뭔가 얘기한 게 없죠. 네. 예, 안 맞죠 지금. 자, 두 번째 학과 반대표로 활동을 했다.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혼동이 없도록 했으며 이런 행사 기획을 하는데 모두가 알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뭐 어떤 네. 누가 그냥 돈만 맡으면 그쵸. 총무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의 돈을 맡으면요
이거 기본이에요. 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교내 학술 동아리 활동, 그래서 사업 환경 분석 역량을 쌓았습니다인데 없죠 얘기가. 글자 수가 안 맞으니까 그냥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죠. 자, 근데 제가 끝맺음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회사에서 그쵸, 이 어떻게 직무로. 성장- 나의 네. 직무로 우리 회사와 같이 발전하는 뭐 일꾼이 그쵸, 예, 되겠다. 그게 없이 그냥 글이 끝나면 뭐야? 끝이야? 그러니까 뭔가 끝맺음 없죠 아, 예, 이걸. 예. 네, 그래서 요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다스베이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쌤이 꼽은 광탈의 원흉은 바로 네. 이 부분이네요. 가계 지원 직무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따뜻한 마음과 진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고객 응대 능력 및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도 좀 들어있죠? 와. 아, 네네. 네네. 필수입니다. 그쵸. 필수입니다죠. 네. 생각 그만하라 그랬죠, 제가? 생각. 생각 그만해라. 깨닫다, 생각한다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랬죠 제가. 예, 예. 네, 그래서 필수입니다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자신감 있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직무에 대해서 쭉 쓰면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보이죠? 사명감을 바탕으로. 뭐 본인 얘기일까요? 나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나를 넣어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학부 활동을 했다든지 학생회 활동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외국 교환 학생이 왔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자기가 뭐 네. 소통이 안 돼. 그런 내용을 살짝 넣으면서 이걸 어필해 보는 건 네. 어떻을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계 지원 직무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 재기를 돕는 따뜻한 마음과 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 응대 능력 및 소통 능력은 제가 가진 필수 역량입니다. 이렇게. 아, 이걸 아예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처럼 안 썼죠. 예. 그냥 이거는 필수 덕목이니까 가져야 됩니다. 그쵸, 근데 네. 내가 가졌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래서 느낌이. 본인이 인사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직무 기술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자, 오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한 이현우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꼭 유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자격증, 교육 관련 사항, 경력 사항, 자소서 딱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나를 세일즈를 잘 못하면은요 뭔가 정보를 얻을 데가 없거든요. 아, 우리 예. 면접관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제가 자소서를 좀 디테일하게 써라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글자 수 안 맞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글자 수에 맞춰서 본인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는 게 공기업의 가장 좋은 자소서다. 이렇게 네.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영 씨,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신쌤께서 제가 너무 겸손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완전 저를 세일즈 해보도록 하려고요. 좋습니다. 네. 좋은 자세요. 네.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네.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다 같이 발전하는 그날까지, 취업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